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저는 철딱선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이다. 근데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번번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다 막혔고 뭐 하나 제대로 다 안 됐고, 심지어 예산 2024년도 올해 예산 아닌가요? 예, 네. 올해 예산안 맞습니다. 예산안 다 삭감되고, 이게 어딜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면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철딱선이 없는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죠. 굉장히 구태한, 그리고 노회한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가령 뭐 손학규, 그리고 김무성, 그리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제가 늘 지적드렸던 독일식 사회주의 추종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독일식 사회주의 추종 세력이 왜 우리나라의 구태한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 87 체제 헌법 자체가요, 좌경화된 정당이 일당 독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대통령의 권위에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삭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초반부터 지금 장관 한 명 본인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를 자행을 하면 거부권 수행 말고는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 방어 수단 말고는 적극적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절대 성립 불가한 말이다. 거듭 제가 강조를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런 식의 제왕적 여의도 기득권 카르텔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각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80대 분들이 본인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지금 이 개헌 흐름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보기 안 좋은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한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손학규, 김무성, 김종인 이런 분들은요, 그동안 80년 동안 정치 기득권으로 이미 권리를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권력을 휘두르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빠져주시고 젊은 피가 수혈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매한 백성 취급하면서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태도들, 특히 독일식 사회주의를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식 내각제란 단어 자체를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오만하고 불쾌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는 가장 지금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짚고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상계엄 직후부터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분일 뿐더러 지금은 친한계가 되어버린, 이제 초기에 친윤파리를 했던 그런 의원들로부터 연판장이라거나 하는 모욕을 당한 적도 있는데, 예. 이런 분은 지금 계속해서 보수 우파의 가치의 중심을 계속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 직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1차 탄핵안에 있었던 그 내용, 한미일 외교협력이 사유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지금 대통령 탄핵안이라고 하면서 추가 자료가 기사 몇 개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그런 불법 부당한 정말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면회에 있어서도 나경원 의원은 따로 요청을 해서 소통을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개헌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6개월 전에도 작년에도 계속 틈만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 가지 원칙을 딱 지켜서 이야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제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내각제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본인 또한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의회 해상권이 필요하다. 그렇죠. 국회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 상식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개헌이라는 큰 어젠다에 대한 논의는요, 민심이 먼저 요구를 하고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끌려가면서 변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대 야당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특권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이 의회 해산권이다라는 것으로 이미 민의가 모여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짚고 있는 것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그냥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의 이야기를 개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입법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대손손 대물림하고 귀족 계급처럼 국민들 위해 군림을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뭐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종인 고문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뻐꾸기 앵무새들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실망스럽죠. 네, 그런 태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뭐 노회한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나이만 어리지만 노회한 사람들의 앵무새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색깔이 없이 그냥 아바타 마냥 움직이는 나이만 젊은 정치인들은 배지 떼야 돼요. 네. 지금 당장. 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이게 제가 기사 가지고 왔던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도 짚었고 의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앞으로 개헌 논란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 두 가지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늘 하는 제가 좌파 기득권들이 외신 가지고 언론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지난 백발백중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국인들이 외신에 기고를 한 다음에 그게 마치 공신력 있는 매체 외신에서 보도를 했다. 근데 외신 단어 하나 자체에만 권위를 부여해서 국민들에게 겁주는 식의 보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함께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냥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그냥 기고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고문을 작성을 했고 그렇죠. 그것을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확산을 시키면서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서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영킴 의원 그리고 미셸 스틸 의원의 메시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가짜뉴스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또 지금 보이스 아메리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 지어내지 마라. 지금 이게 참 공교롭게 오늘 이런 게 올라와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는 결탁해서 이걸 조작을 많이 합니다. 예.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을 하는데요. 그게 프레임을 조작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동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호도되시면 안 된다 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을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끼리 모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의 원본이 이랬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 흑인이나 라틴 잘라놓고.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 아시안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딱 백인 학생들만 나온 장면을 잘라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상황들이 프레임만 바꿔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들 우리나라 언론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식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거 자 네. 네,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에 네. 대해서 또 다른 리더십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정치인이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장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보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사감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사감에 따라서 줄을 서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원칙을 지키시고 감정이 아니라 합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두 달에 걸친 긴 정말 힘든 전국 속에서도 원리 원칙을 굉장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그리고 의회 상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들 예. 그리고 공수처의 만행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불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도 소신껏 발언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본인의 사리사욕이나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고 정말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이 저는 과거에 굉장히 좌파들로부터 마타도어를 많이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좌 시사인이 급조한 무슨 뭐 1억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입에 담기조차 싫습니다. 그런 천박한 추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메시지가 좋으니까 메신저를 훼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저도 그런 공격들을 당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정치인들 원칙과 원리를 지키고 있고 가치 보수 우파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지켜주시려면 그런 좌파들의 마타도어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노력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네, 이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어땠습니까? 비상계엄 직후부터 탄핵만 되면 내가 대통령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치인들이 줄 선다거나 말을 왔다 갔다 바꾼다거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예.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만 성실하게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민주당과 같은 이제 입법 독재 세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뭐 과거에 지금 도지사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 길게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도지사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 언론들이 그때 그 장면만 또 떼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편집만 했죠. 네, 편집해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해서 굉장히 이걸 갑질처럼 호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마타도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다시 이 정치인들의 과제해왔던 소신이라든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그 진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고무적이고 앞으로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네. 저희가 또 여러분들 지금 언론과 미디어 뭐 곳곳에서 극우 하면서 극우 몰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영킴 의원마저 극우로 몰고 있고 마음에 네. 안 들면 다 극우래요 그냥. 네. 극우가 절반 이상인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네. 보면은. 근데 이 극우 몰이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은 이들을 역으로 매길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거든요.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도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 그림도 한번 이제 촬영을 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캡처. 네, 캡처. 제 자막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네. 이거 캡처하셔서 이것도 많이 이제 소장하고 아니면 설명할 때 이 사진을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는 위치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far right 이것도 극우라고 지금 몰고 있다. 그렇죠. 이게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미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들이 너무나도 좌경화가 되어 있고 각국의 이제 정치 기득권들이 이제 좌경화가 되어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우방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들을 상식적으로 정상화하고자 하는 국민들 그리고 그런 여론을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극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극좌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극우로 보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배라고 치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네, 좌쪽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오른쪽으로 가야 배가 다시 중심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분들까지도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스스럼 없이 그래 그럼 내가 극우를 하겠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극우라고 비하를 할지라도 극우몰이 해라. 그냥 극우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식을 말하는 것은 우파적 가치이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나 이런 낡은 좌익 기득권들이 뭐 극우몰이 한다고 해서 기죽지 않는 것이 저는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보고 어떻게 비하를 하든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치를 더욱더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2030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면 극우몰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700, 800명 가량 보고 계신데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백전의 백발백중 시즌 2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로 바뀌었어요. 2시에서.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국 사정 때문에 매우 오후 3시로 바뀌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원칙과 상식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의 가치를 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이 옳습니다. 그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백지연의 백발백중 시즌 2 예, 오늘 채팅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송 내용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